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여러분 요 컨텐츠 하나로 한 40분 만에 파업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한번 싹 정리를 해 가실 겁니다.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기 하이퍼클로버 X 말씀하셨는데 제가 카카오 하도 디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가셨는데 아니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됐나. 근데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웠던 거지. 뭐 사실 개인적인 감정은 다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감정이 아니죠. 자꾸 이까지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제가 방송 끝나고 아니에요. 조용히 원래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내용 파업인데 이게 뭐 바로 와닿지는 않아서 핵심적으로 요약만 살짝 해주신다면? 그럴까요? 우리는 기사에서 파업 소식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또 하네. 그리고 넘어가는데 요즘 파업 소식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그 경향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 왜 갑자기 특히 미국은 사실 요즘 파업 안 했었잖아요. 미국은 노조도 많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도 파업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노조도 결성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건 뭔가 구조적인 현상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오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상장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간 걸 내가 봤는데, 근데 내 월급은 왜 이래? 여기에서 오는 이 괴리감, 이런 것들이 파업으로 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신기하네요. 그런 거. 이야기를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보자면 최근에 파업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이제 뭐 국내 노조는 하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계 투쟁. 네. 이제 뭐 원래 시즌이긴 해요. 원래 시즌이긴 한데 일단 현대차 노조가 그 파업권을 확보해서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파업을 하게 되면 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게 되는 거고 기아 노조도 어제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어제 임금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3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6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 포스코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창립한 지 55년 만에 사상 최초로 55년 만에 현대차는 굉장히 익숙한데 네. 포스코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쵸. 파업한다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55년 만에 뭔가 아마 나중에 또 얘기 전해드리겠지만 뭐 26년 만에 파업, 뭐 60년 만에 파업. 그러니까 그동안 반세기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올해부터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유행이네. 네, 유행. 네. 진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이 하투라고 하는 게 보통 약간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다가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되면 추석 전에 협상을 해서 결국 이제 좀 해소해 그렇죠. 나가는 그리고 추석은 이제 가족들과 명절에 좀 기분 좋게 지내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국내는 이제 요즘에 워낙 핫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기사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내놨는데 이 썸머 스트라이크 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름 이 파업이 뭔가 치솟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네, 미국 내에서도.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배우 작가 할리우드 배우 작가 파업. 그거 한참 됐잖아요. 그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얘기 좀 들읍시다 좀. 네, 이따 보고 있을게. 그리고 네.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여기도 지금 그 파업권은 확보를 했고 이제 다음 달 14일 아니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4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또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진에 보시면 UPS 지금 UPS 있잖아요. 네. UPS가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파업건이었었어요. 물론 해결은 돼서 협상이 돼서 해결은 됐지만 굉장히 핫한 건이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애플에 노조 있는 거 아세요? 애플에도 노조가 있어요? 애플. 애플 전체에는 노조가 없는데 네. 2022년 6월 19일에 애플 매장 노조가 결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되게 매장 소규모예요. 노조. 소규모인데 매장 노조가 결성이 됐고 스타벅스도 2021년 12월에
스타벅스 노조가 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이 뭐 미국이 지금까지 파업이 없고 노조가 없고 이랬던 건 사실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있었던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에서 무슨 파업을 하겠어요. 서비스업에서. 근데 서비스업에서조차 지금 어떤 노조의 결성과 파업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샤넬 파업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샤넬 파업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백화점 가서 봤거든요. 네네. 진짜로? 샤넬 매장에 네. 그 매장의 직원들이 여기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요거 매고 그 뭐지 조끼 입고 근무하더라고요. 그게 샤넬 직원의 파업인지 네. 아니면 백화점 노동자의 파업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샤넬만 입고 있던데. 아 그래요. 뭐 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좀 취재가 되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쁜 직원들 많으니까 한번 취해 가보시면. 아 박재영 차장님이 이렇게 물을 흐리시는구나. 지금 파업 죄송합니다. 지금 파업 얘기 지금 심각한 얘기. 저는 그러면 진행을 파업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파업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네, 유럽도 파업하고 아, 있는데. 유럽도 파업하고 있고 유럽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파업하고 있고 되게 특이하게 의사들이 유럽 영국에서 파업하고 있는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만한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UPS 파업입니다. 네. UPS도 만약에 이번에 파업을 했으면 26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아마 이후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그 UPS 직원이 배송을 하다가 집 앞에서 이제 온열, 열사병 때문에 쓰러지는 지금 미국 엄청 덥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 파업에서 핵심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것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를 해달라. 근데 이 얘기가 일단 또 되게 재밌는 게 협상을 했는데 네. 임금 연봉이 얼마에 협상됐을 것 같으세요? 작년도 연봉이요? 작년도 평균 연봉이 95,000달러였거든요. 오씨. 아니 파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억 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억 천 더 넘- 되지. 넘죠? 1억 2천. 2천. 17만 달러에 협상됐습니다. 17만 달러. 협상이 됐다고요? 됐어요. 아 내가 가서 할게. 다들 2억 2억 넘죠? 거의 2억 2천, 2억 3천 정도 되죠. 와.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래서 미국 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정도 받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5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분들이 팬데믹 때 배송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배송 물량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UPS는 이익과 매출이 되게 크게 증가했고 네. 근데 임금 상승률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에 대한 걸 꺼내 들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임금 협상에 에어컨이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분류하는데 에어컨 놔달라. 아니요. 아니에요?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는 거 있어. UPS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거 와. 정말 놀랍죠. 그거는 나는 진짜 그러면 좀 2억 줘도 심하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측에 그러면 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이 택배 배송이잖아요. 택배 배송은 잠깐 갔다가 시동 끄고 나르고 잠깐 갔다 시동 끄고 나르고 이게 오히려 에어컨 설치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사측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장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입장인데 근데 그래서 UPS의 차를 보면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문이 없어요. 뭐 미닫이 있긴 한데 항상 열고 다녀요. 가장 효율적으로 내려서 배송하고 바로 타고 내려서 배송하고 바로 타고 이걸 하라고. 그래서 사측에서 제시한 게 선풍기 달았다 우리는. 요런 것들을 달고 있는 되게 근로자와 기업 간의 격차가 되게 크고 또 한 가지 되게 너무나도 황당했던 게 진짜 너무 황당해서 이거 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히트 세이프티 온열 환자들이 안 생기도록 히트 세이프티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 베이스드 쿨링 기어를 제공했다.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쿨링 기어 뭔가 시원하게 만드는 거. 뭔지 선풍기야? 뭘까? 팔토시입니다. 팔토시. 대단하다. 이거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그 UPS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위에 보시면 Watch UPS Driver from San Antonio Try a New Cooling Gear잖아요. 막 직원들이 이래요. 막 팔토시 껴보고 모자 써보고 이러면서 물 뿌리고 시원해졌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만하네. 네, 그래서 에어컨을 이번에 95,000대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노사 간의 분쟁이라는 게 개별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그 UPS는 사실 개별 기업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사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배송 물량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이건 완전 변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배송은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파업이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변화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헐리우드 나와요? 이것도 산업구조에 대한 헐리우드는 산업구조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산업구조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산업구조의 변화인데 대표적으로 이걸 먼저 보여드리죠.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는 미드 아시죠? 모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그 미드거든요. 그래서 여성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 들어봤어요. 오렌지가 여성 교도소의 그 복장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시즌인데 그 미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거기에 44개 에피소드에 참여한 키미코 글렌이라고 하는 배우가 10년 동안 본인이 받은 금액이 27.3달러다라는 겁니다. 로열티가. 네. 인센티브 러닝 개런티라는 게 개런티가. 주로 배우한테는 그쵸. 있는데 요게 완전 핫하게 잘 떴는데도 27.3달러. 3만 원. 네. 이게 왜 그러냐? 택배보다 못하네. 그쵸. 예전에 케이블 시대에서는 재방송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횟수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투명하게 보여요. 그럼 그 횟수마다 개런티를 줘요. 그러니까 재방송 분배금을 줍니다. 그런데 OTT로 들어가니까 내가 유저가 몇 번을 받는지가 카운팅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OTT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정의 로열티가 존재하긴 하나 이들이 그 전에 원래는 재방송이 되고 사람들이 보면 볼 때마다 이게 나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들어와야죠. 되는데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우들까지도 헐리우드 배우들까지도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고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들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재방송 편성이 되면 분배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작가들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 지금은 배우 작가 그다음에 제작사 이들끼리 좀 싸우고 있거든요. 제작사에서는 못 준다. 배우들은 달라. 뭐 작가들도 달라 하는데 네. 사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OTT까지 개입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왜냐면 결국은 가장 핵심이 그 OTT에서 그럼 조회수를 공개할 거냐잖아요. 이걸 근데 공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쟁점이 바로 그 인공지능. 그 OTT 네. 얘기하면서 그거 조회수 공개하면서 그 수익 분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구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아마 그게 약간 계약의 문제. 계약의 문제도 있을 OTT가 거고. 너무 세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컨텐츠 업체들이 그냥 판권을 통째로 빨아버리니까 오징어 그렇죠. 게임이 1,000만이 보든 10억이 보든 받는 건 그냥 제작비 20편당 20억 받고 끝난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저거는 해결해야겠네요. 이거는 아마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가 뭔가 변화하고 누가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아마 해결되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네. 들어봐도 정치권에서 뭔가 나서 줄 법한 약간 합리적인 분쟁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는 이런 변화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적 구조적 산업은 변화.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당히-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네. 사실 인공지능도 뭐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뭐 작가들이 원고를 인공지능 대신 쓰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배우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배우라든지 아니면 이미 연로하신 그 노 배우가 젊은 그렇죠. 이제 이미지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배우의 이미지를 네. 따서 만드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배우 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그러니까 배우를 그러니까 정말 그 세세하게 촬영해야 되죠. 막 360도 다 촬영해야 되니 열심히 촬영해서 하루 일당 주고 그 IP 그렇게 촬영한 IP를 제작사는 평생 가져간다. 이건 불평등하다는 논란이 지금
헐리우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것도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해리스 포드 네. 뭐 그 뭐죠? 인디아나 존스. 네네. 그래서 뭐 그걸 안티에이징. AI나 CG로 만들었으면 그걸 계속 사용한다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고 그럼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그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리스크가 있고 네.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들어갔으니까 네네. 당연히 우리 거야라는 또 입장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한테 한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IP,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때마다 돈을 주겠습니다. 내지는 만약에 얼굴을 또 변화시킬 거잖아요. 우리가 젊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뭐 늙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동의를 얻고 뭐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지만 사실 그 제안만으로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첨예한 사안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 이슈가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뭐 네네. 아나운서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은행이나 어디 기업에서 이 아나운서 목소리를 쓰고 싶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주고 이 아나운서를 부릅니다. 네. 그런 맞아요. 다음에 한 8시간을 그 단어가 있어요. 무궁화, 바둑, 뭐 코리아 뭐 이거를 8시간 동안 읽습니다. 그러면 AI가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네네. 그냥 내 목소리로 모든 문장이 나오는데 평생 IP를 이 회사가 갖고 난 200만 원 갖고 땡. 이래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 뭐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근데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현상이 파업을 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지금 인공지능도 뭐 요즘에 광고 많이 하기로는 누굽니까 파블로. 네, 파블로도 뭐 자기 목소리로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이탈리아어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IP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이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뭐 이런 기회라도 내지는 뭐 200만 원이라도 지금 벌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럼 넘기는데 평생 소유하면 그렇죠.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이런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서 파업이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진짜.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미국도 안 된다. 우리도 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미국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헐리우드 그 파업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박재영 차장님은 아마 아시겠지만 증시에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 파업을 걱정했던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맨날 현대차 걱정만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뉴스에도 보면은 이거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1조 쏟아붓고도 매년 수백억 적자를 낸 CJ 고치거리 된 회사. 이게 그렇네. 아시죠 이거? 미국의 그 제작사 사가지고. 제작사 헐리우드 콘텐츠 제작사 피프스 시즌 이거를 1조 들여서 인수를 했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막 좋았죠. 야 우리 K 콘텐츠가 미국에도 헐리우드 제작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랬는데 작년에 연간 692억 원 적자를 봤거든요. 이건 뭐 그래 팬데믹 때문이다라고 치자. 근데 올해는 이제 헐리우드 제작사 파업 때문에 상반기에만 935억 원 적자를 냈대요. 지금 돈을 벌고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니까요. CJ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CJ CGV도 영화 공급 못 받죠. 콘텐츠리 중앙 그 메가박스도 영화 공급 못 받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파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자꾸 잠시 후에 한다 그래. 빨리. 그래도 잠시 후에 계속 해드렸잖아요. 하나씩 짚어가고 있잖아요. 밀당 잘하시네. 아니, 스토리텔링에 준비된 순서가 또 있으시니까. 밀당 잘하시네. 자 다음으로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영국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 화면에서 회색선이 영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회색선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고 이 검은 선과 파란 선이 그 임금 상승률 정도로 보시면 돼요. 크게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피크 치고 있는 이때가 아마 작년 10월쯤 될 거고 그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1% 찍었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6%대예요. 그럼 보세요.
물가가 11% 올랐는데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임금을 6% 올려줬어. 이건 사실상 내 임금 4%에서 5% 깎은 거거든요. 그렇죠.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하죠. 실질 임금, 그렇죠. 배운 사람. 경제학 원론에 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 임금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2월 1일에 영국에서 뭐 교사, 공무원, 기관사 이렇게 최대 50만 명이 동시에 파업을 하기도 했고 이건 12년 만에 최대 파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의사들이 영국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미 11일부터 한 96시간 파업을 했고 이게 이미 5차 파업이라고 하니까 기존에도 한 4번 정도 파업을 한 거죠. 이게 근데 주니어 의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력 아직 10년 안 되는 주니어 의사가 이렇게 파업을 한 거고 시니어 의사라고 해서 이제 10년 넘은 분들도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파업을 했고 오는 10월에도 파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의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공공의료 때문이긴 해요. 영국은 체류자 외국인을 포함한 법적 체류자들에게는 모두 무상으로 의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와 대단하네요. 네. 네. 이거 팬데믹 때 아마 많이 알려졌던 사실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세금으로 의사들에게 월급을 페이를 주거든요. 주죠.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임금 인상을 안 하면 이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 인상의 그 기준이 6%예요. 계속 6%예요. 아, 이게 우리랑 다르구나. 왜 우리 같으면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해? 그럴 텐데 여기는 페이닥터가 많구나. 그쵸, 대부분 그쵸. 이제 월급쟁이들. 네. 그게 공무원 수준인 거죠. 페이닥터라기보다는 약간 여기서 말하는 이거 지금 뭐 모든 체류 인원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냥 제너럴 닥터가 있는데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커버리지를 많이 해줘요. 대신에 이제 의사의 수준은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스페셜리스트고 스페셜리스트는 또 따로 사보험을 해서 돈을 많이 내거나 이런 식하고. 제네럴한 그냥 일반 의사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거의 100%, 90%, 100% 해주는 식으로. 야. 왜냐면 저 호주에 있었으니까. 시스템 똑같아요. 호주랑 영국이랑 똑같아요. 같은 나라야? 영연방. 왜냐면 영국에 원래 호주가 그거였었잖아요. 영국에서 그렇죠. 그 죄인들이 이제 호주로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던 그거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리시 스낙 총리는 우리가 기존에 예정된 그러니까 임금 인상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산업 구조의 변화도 그렇고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모로 파업이 유행인 이유가 있다. 있죠. 이제 이게 다 물가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고. 그렇죠. 근데 사실 물가는 잡으면 잡혀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파업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 구조의 변화는 방향은 이미 잡혔기 때문에 아마 이건 해소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동차 노조 한번 자동차 노조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동차 노조는 사실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요구하고 있는 바가 같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정년 연장이에요. 그 현대차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높여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3세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공백기, 소득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현대차 노조가 이런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연령별 임직원 수를 보면요. 일단 거의 한 노조의 50세 이상이 43.7%. 네. 꽤 고령화 그렇죠. 많이. 그리고 30에서 50세가 43.7% 이 정도는 되니까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건 현대차 노조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정년 연장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현대차 노조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30 화가 그쵸.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은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 더 많아지길 원하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정년이 연장되길 바라고. 그런데 만약에 정년 연장을 수용하면서 젊은 층이 지금 받아야 될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을 내주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것을 다 같이 원하고 있는 상태는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세대 간 갈등까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이든 분들이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들이 요즘은 취업도 늦고 네네. 취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코알라족, 캥거루족, 코알라족이래. 캥거루족이라고 헷갈렸어. 코알라는 뭐 어떤 코알라족. 어떤 자식을 코알라 자고 있는 족이 코알라족 아니에요? 캥거루족처럼 약간 네. 젊은 층인데 부모님이랑 돈 아끼려고 같이 살고 약간 부모님이 벌써 자녀가 성인이 됐지만 약간 자녀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떠안아서 같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그런 사회 현상 생각하면 이분들도 정년 늘려야 돼. 그렇죠. 내가 아직 네. 부담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런 또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은 사실 왜 정년 연장을 요구합니까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아니 또 근데 그런 분들이 안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라고도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 또 맞아요. 그것도 그 맞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세당은 갈등을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뭐. 어렵다. 어렵죠. 근데 오늘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그 국민연금 그 개혁안 나온 거 보셨죠? 늦게 받고 적게 받고 더 내고 더 늦게 내고 받고. 늦게 받고. 네, 더 내고 늦게 받고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국민연금 이 목적이 정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국민연금 때문이었는데 받는 시기는 계속 늦어지는 거는 너무나도 불보듯 뻔해요. 그럼 이 주장을 쉽게 걷어들이진 못하겠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1년씩 늦추는 과정이 뭐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긴 할 건데 그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번에 뭐 한 18개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게 그런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거를 한 15%로 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기를 68세로 하고 이 방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국민연금이 좀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그러면 수령 시기는 늦어질 거 아는데 정년을 포기하자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이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정년 연장의 이게 좀 마찰도 아마 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 맞물려 있네.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재밌는 거, 네. 흥미로운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야 이게, 됩니다. 흥미로워야 돼. 무겁게만 가니까. 재밌어야 돼요. 자, 뭐냐면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가운데 모든 퇴직자에게 2년마다 25% 평생 할인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이게 뭐 알고 있죠. 이게 뭐 네. 이런 요구들 되게 많이 하니까. 네. 뭐 근데 괜찮은 건가? 지금 원래는 해주고 있잖아요. 원래는 퇴직자는 모든 퇴직자가 아니라 아니죠. 25년 근속하신 퇴직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요. 직원들은 당연히 해주고 있고 네. 지금은 약간 퇴직자 선별적으로 해주는데 네. 모든 퇴직자를 해달라. 모든 퇴직자에게 2년마다 25%씩 그럼 평생 1년 할인. 일하고 퇴직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지금 근데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일단 그 25% 평생 할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요. 그러면 25% 할인 받고 또 직원 할인 받는 거 있거든요. 뭐 현금 할인 같은 거 그거 네. 3% 추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냐면 3,6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근데 그 현대차의 매출 원가율이 82%라서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의 그러니까 원가는 4,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3,600만 원에 산다. 영마진이네, 영마진. 500만 원씩 연마진이에요. 500만 원씩 연마진인데 현대차에서 뭐 만약에 매년 은퇴하시는 분들이 2,500명이라고 가정하면 2,500명 곱하기 500만 원씩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건 회사에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별로 재미없어요. 더 재밌는 거 있습니까? 더 재밌는 거? 이거 재밌는데. 요구사항 중에 재밌는 거. 네. 왜 2년일까요? 왜 2년일까? 자, 왜 2년이냐? 2년 타고 중고로 팔고 그게 가격이 아니 근데 가장 혹시 아버님 퇴직하셨나요? 저희 아버님 퇴직하셨거든요. 퇴직하셨죠. 퇴직하시죠. 퇴직하시고 차를 몇 번을 바꿔요? 거의 안 바꾸죠. 근데 왜 퇴직자에게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자식도 바꿔줘야 되고. 안 됩니다, 그거. 본인 명의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되죠. 내가 사서 자식이 타고 다닐 수 그렇죠, 있죠. 뭐 그럴 그렇죠. 수 있죠. 에이. 그럴 수 있죠. 근데요. 근데 2년. 이런 측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감가율을 네. 1년에 10%, 뭐 3년에 30에서 40%를 쳐요. 2년이면 대략 20%를 치자고요. 네. 근데 아까 얼마에 싸게 산다고 했었죠? 25%. 거기에다 플러스 3%, 한 대략 30%. 30% 싸게 사서 2년 만에 20%에 팔면 2년마다 공짜로 사는 거고. 직접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아.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울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다니는 분들 엄청 현대차가 그냥 네. 널브러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2년 지난 차 너 이거 탈래 하고 실제로 판매하시려는 분들 제가 컨택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년마다 한 번씩 나는 돈을 안 들이고 새 차를 살 수 있어야 개념도 있지만 잘하면 이건 이제 수익원까지 볼 수 있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왜냐면 살짝 은퇴했으니까. 용돈. 은퇴했으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심하다. 그래도 요구 사항인 거고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요런 그러니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UPS도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되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 사실 UPS나 아니면 네. 아까 그런 작가 노조나 뭐 이렇게 의사들 인플레이션 요런 거는 그쪽 얘기 들어봐도 파업하는 어느 정도의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알진 못합니다. 네네. 근데 요런 얘기를 지금 흥미롭게 해주시면 요거는 조금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현대차나 이런 노조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맞아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던 내용들이어서 네네. 이거는 약간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음.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분위기 분위기, 좀 재미, 풀기 재미.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노조 문제는 누구 편을 들어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뭐 조심스러운데 매우 좋았는데요. 어. 요 포인트 중재 포인트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게. 현대기아도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고 회사 눈치가 아니라 이 사회 이 여론. 왜냐면 맞죠? 이게 막 하여튼 안 좋은 그것들이 많아요.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잘 합의를 해야 잘 합의.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파업이 없었잖아요. 그런 5년 적이 됐죠, 없었는데. 5년. 네. 그런 네. 역사적으로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무서워요. 지금 특근 안 하고 있다 막 뭐 그러고 있어서 원래는 이제 만약에 이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협상이 되면 나머지 특근으로 채워서 연간 생산량은 거의 다 맞추잖아요. 딱히 생산에 이제 큰 영향을 안 미치긴 하는데 근데 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오케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특근을 할 일이 없었어. 일이 없어. 그쵸. 파업해도 괜찮았어. 뭐 반도체 없어도 못 만들었는데 네네. 올해는 또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그 지금 파업의 내용도 여기랑 비슷합니까? 혹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 뭐 임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보면 전미 그 자동차 노조가 되게 좀 과격해요. 4년 동안 임금을 최소 40% 인상해달라. 뭐 이게 대충 따져도 1년에 10% 이상 인상해달라는 건데 너무 과격하죠.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주 32시간 근로하게 해달라. 32시간이 며칠입니까? 주 32시간. 8시간씩. 하게 해달라. 4일도 안 되는 거죠. 6시간 조금 넘죠. 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그러면 인력이 어쨌든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일단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되면은 내연 기관에 비해서 생산 인력은 3분의 1밖에 안 필요하다고 네.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그러니까 생산 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뭐 보장해 달라. 뭐 다른 그 보직을 만들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노동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줄이지 마라. 그렇죠. 아. 네. 그런 식의 요구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당연히 업체들에서는 기업들은 안 받아주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특히 스텔란티스 같은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마진도 되게 박한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걸 좀 들어주겠습니까?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요거는 좀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는 근데 이 움직임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되게 시니컬하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그 보통 이제 노조가 기업에게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요구 자체를 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걸 얻기 위한 좀 과격한 요구일 때도 있어요. 5를 받기 위해서 10개를 요구하는. 그렇죠. 4달러. 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뭐 물을 받기 위해서 핸드폰을 요구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받기 위해서 다른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는 건 따로 있는. 얘들은 원하는 원하는 거 게 뭐예요? 임금 40%안 올려줄 거 알지만 이거는 이렇게- 블룸버그의 분석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었는데 네. 왜냐면 왜 이렇게 과격한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함으로써 전기차 투자를
지연시키고자 합니다. 아하. 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미국 3대 기업이 만약에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잖아요. 한 8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107조 4,4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 규모가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합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과도한 비용을 함으로써 자동차 노조에서 뭔가 이 전기차 전환으로의 과정을 좀 속도를 늦추고 싶은 거죠. 결국은 전기차로 전환이 빨리 되면 자기네들은 다 일자리를 잃고 네. 결국은 뭐 사라지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늦추겠다. 그런 의도가 그렇죠. 있다. 네. 요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구조다. 이거 준비 안 돼.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게 바로 네. 그 배터리. 배터리는 인력이 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배터리가 노조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죠. 근데 일단 올해 이번에 하나 궁금한 네네. 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결국은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 네. 인력이 줄어들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과격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현대차 공장에도 비슷한 내용은 같이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그건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파업과 임단협이 자주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어느 정도 좀 높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측에서 어느 정도 낮게 요구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하는 그런 네. 과정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미 자동차 노조도 파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때 GM 망했고 뭐 네. 다 망했다가 이제 조금 돈 벌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되게 좋은 네. 지적해 주셨고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예고했을 때 우리를 긴장시켰던 뉴스가 뭐였었냐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LG 엔솔, GM이 그 멀티엄 셀즈 배터리 공장 네. 있잖아요. 네. 이 공장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정식적으로 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이긴 하대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파업 논의 대상에서는 배터리 생산 공장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LG 엔솔의 리스크는 완전 사라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에서 이번엔 배터리는 제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앞으로 지금 뭐 자동차 기업이 배터리 기업과 같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배터리 기업이 계속 미국에서 공장 짓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짓는 배터리 공장들도 특히 자동차와 합작사를 만들게 될 경우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파업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골머리네. 네네. 배터리만 잘 만들면 될 줄 알았더니 JV 해가지고 그쵸, 나갔더니 여기서 파업하고 있어. 파업은 우리나라에서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파업을 시작해버려가지고. 네. 요거는 뭡니까? 노동운동 수십 년 동안 감소 추세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없었다니까요. 파업이 지금 표 보시면 이게 미국인데요. 1970년대부터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파업에 들어갔느냐를 보여주는 표고 지금 보시면 뭐 1920년대 너무 오래됐다 치고 뭐 40년대 400만 명 그리고 70년대도 한 300만 명 뭐 몇백만 명씩 파업을 했었어요. 근데 1990년대 들어서는 파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뭐 작년에도 보면 12만 6천 명 근데 올해가 지금 거의 한 30만 명 정도가 이미 파업에 들어갔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된다면 파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 표도 뭐냐면 그럼 미국만의 사례냐? 이건 노조 가입률이거든요. 이게 그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노조 가입률인데 OECD 국가들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조 뭐 그 노동 운동 이거는 그냥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이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다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도 45년까지만 하더라도 34.2%의 노조 가입률이 작년에 10.1%였었어요. 거의 노조 가입이 없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에서 매장 노조 생기죠. 스타벅스에서 서비스조차도 노조 생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가장 그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중간중간 명인커께서 너무 잘 짚어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딱히 노조가 없었던 이유는 뭐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도 줄어들었는데 요즘 미국에서 미는 게 뭡니까? IRA입니다. 제조업을 미국에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제조업으로 인해서 막 수많은 공장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제조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 분명하고 그리고 앞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령화되고 있죠. 고령화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스마트 팩토리로 갈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력은 일자리를 뺏긴다. 일자리는 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업 구조도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 보이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파업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일이 있고 빨리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지금이 대격변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 이후에 언택트 뭐 이런 IT 이런 쪽이 급격하게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발전을 했고 그 안에서 또 AI 나왔고 AI 나오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나왔고 또 그런 뭐 AI 관련 정리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이주호 기자님이 걱정하는 이 사회 변화 때문에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왜요? 이게 지금 변화 지금 AI가 나와서 자동화돼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아니야. 그럼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일을 또 컴퓨터가 나와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나? 컴퓨터 가지고 24시간 일하고 있잖아. 그런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I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자동화나 이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뭐 좀 뭐 생각이 좀 다르고 이 노조 관련돼서는 파업 뭐 노조 활동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뭐 현대차 너무 강성이지 않나. 근데 나는 이제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미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전 세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모르겠지. 전 사용자 입장이 아닌데요. 사용자예요. 근데 뭐 우리 3프로는 생각의 다양성은 항상 존중하니까 너무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시사점, 그러니까 파업이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파업 소리가 많나라는 거를 한 점으로 모아서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걸로도 한번 딱 모아서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모아서 한 지점에서 파생된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압권이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와. 설명 엄청 재밌게 잘하시네. 와. 밀당도 잘하고. 요즘 압권이 진짜 대세입니다.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다루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주호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